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원대학교 통하는 스피치 학과의 학과장 김태승입니다. 인터넷 강의가 요즘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서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설득과 정보 전달이라는 주제를 잡았고, 요즘에 쇼핑 호스트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최초 국내 1호 쇼핑 호스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쇼핑 호스트 따라잡기, 실제 제품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볼 수 있는 시간, 또 어떻게 방송이 진행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말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다뤄볼 텐데요. 말하기가 무슨 디자인인가? 디자이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하기는 설계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 부근을 지나다 보면 제2 롯데월드 타워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 타워가 설계되기 전부터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깊이 이렇게 아래로 깊이 파내려간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만큼 말하기에 있어서도 이 디자인과 설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할 건가. 특히 서론 부분을 스피치에 있어서는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오프닝 부분에 처음 3초, 5초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말하기는 설계가 중요하다,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주제를 5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기는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잡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소개하고 또 스피치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나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게 하는 기술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기는 어떻게 보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실전입니다. 실전. 그래서 말하기에 대한 실전 기술을 우리가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청중이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 청중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끝으로 5번째는 우리가 소통하는 이 목적 자체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말, 또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가 오늘 통하는 스피치 인터넷 강의 제3강의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빙산의 일각. 네, 바다 해수면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바다 해수면 밑에는 아주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만 해수면에 살짝 올라와 있는 빙산의 한 그 모서리, 일각,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스피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온 생각과 또 우리의 집중력을 할애를 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읽는 기술, 이것이 빙산의 일각을 들여다보는 기술이다, 이렇게 할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한쪽에는 마이크가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말하고 연관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설계와 연관된 이 도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이 2가지의 그림,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하기는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스피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스피치를 실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고안의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인벤션이라고 하죠. 인벤션. 고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싸 안고 내가 어떻게 말할지, 무슨 소재들을 가지고 말할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또 주제를 고안해내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에 대해서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내는 단계, 이것을 고안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열입니다. 내가 고안한 그런 이야기들,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오프닝은 어떻게 하고 본론은 어떻게 끄집어내고 결론은 어떻게 낼 것인가. 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청중은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원한다. 그래서 우리 청중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한 10분, 15분 지나면 지루해하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수업이 뭐 45분, 50분 단위로 이어지고 또 대학의 강의도 마찬가지로 50분 수업하고 또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하실 때 특히 본론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 부분을 신경을 써서 계속 청중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혹은 어떤 단어나 키워드들을 유지하시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서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오프닝과 클로징이 매우 중요한데요.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청중들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문구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펼쳐놓은 그런 이야기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통해서 펼쳐놓은 이야기들을 잘 구슬을 꿰듯이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표현의 스타일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스타일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나의 스타일, 어떤 느낌을 전해줄 것인가. 컨셉을 잡는 건데요. 이야기를 좀 어떻게 재밌게 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뭐 간결하게 할 것인가. 연사가 이렇게 웅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각자 사람들은 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말을 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다는 건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물이라는 건 어떤 용기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동그란 컵에 담기면 동그란 모양으로 되고 또 이렇게 사각형의 컵에 담기면 사각형의 모양이 되듯이 우리의 어떤 스타일과 성향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 즉 청중의 눈높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초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와 또 중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와 또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전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청중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떠한 스타일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료하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스피치를 잘 실행하기 위한 단계 중에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하고 싶은 내용,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메모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고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고가 없을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의 요지를 잘 기억을 해서 메모를 해놓는다든가 해서 그걸 어떤 문어체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구어체로 작성을 하고 중요한 단어들을 메모를 해서 그 중요한 단어들을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요, 숫자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숫자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한다든가 또 뭐 1945년도, 1950년도, 1988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도를 이야기한다든가 또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정확하게 메모해 놓은 것을 반복해서 연습함으로 인해서 숙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만해 한용우님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애국 시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의 글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한없는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차마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런 시죠. 여기서 님이라는 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다른 나라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나는 그것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이 아주 충만한 그런 시다라는 건데요. 요즘 같은 이 시대,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 시대에 애송시 한두 편 정도는 우리가 갖고 반복해서 읽고 그걸 암송해서 할 수 있다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갖는 스피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시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시를 외우고 계시나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계속 스피치에 활용하시고요. 시 한 수도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오늘부터라도 하나 정해서 연습해보고 또 반복해보고 하다 보면 그 시가 외워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고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외워서 하는 것을 낭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낭독보다는 시를 암송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음악이나 배경음악을 또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마음속에 와닿는 내용들은 좀 남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치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다섯 번째 단계는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을 딜리버리 한다고 하죠. 이 딜리버리의 단계인데 그림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그 나뭇잎 같은 것이죠. 이런 걸 양손에 담아서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언어적 전달에서는 할 수 있으면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 속도의 그 느림을 좀 인지하셨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 강연과 두 번째 강연과 비교해 보시면 오늘 세 번째 강연은 이야기의 속도를 좀 더 천천히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야기의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천천히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속도, 그리고 이야기의 속도 이렇게 말하고 한 1초, 2초, 3초, 이걸 포즈라고 합니다. 쉼이라고도 하죠. 적절히 조정해서 간결하게 말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이 전체적인 것들을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1대1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1대 다수일 경우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눈을 상대방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맞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 앞에 한번 보시고 또 저쪽도 한번 눈을 이렇게 분산하시고 저쪽도 한번 분산하시고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선을 편안하게 분산을 하고 또 밝은 표정, 여유 있는 표정, 자신감 있는 표정과 이렇게 제스처, 너무 큰 범위의 제스처면 약간 좀 이야기가 오버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나의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이 정도 범주에서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서 있는 자세,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동작 모두가 스피치의 이 말을 제외한 그 비언어적인 전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좀 한계가 있어요. 핸드폰을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날 때 냉장고 안에 핸드폰을 넣는 분이 있고요. 자동차 열쇠를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면도하는 면도기 있잖아요. 그 면도기를 가지고 자동차 킨지 알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경을 가지고 이거 어디다 놨나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건 괜찮은데요. 이 안경을 보고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메모를 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은 그 유머로 하는 얘기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적으시고요. 그 퍼스트 클래스의 고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책을 일본의 한 스튜어디스 출신의 작가가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기도 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늘 메모할 수 있는 펜과 메모지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부터라도 메모하는 걸 즐기시고요. 좋은 책을 읽다가도 좋은 글이 있으면 밑줄도 치고 메모지에 적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혼자 듣기 어려운 그런 아까운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도 메모하는 습관을 기울인다면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뭐 글을 쓴다든가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새는 나무에 앉아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새는 나의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런 말들 들을 때요. 참 행복하지 않나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통하는 스피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좀 많은 책을 읽으면서 지식과 정보와 또 마음의 편안함을 더 이렇게 많이 늘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주제는 나를 기억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나 호감을 주고 싶고 또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취업을 앞둔 취준생에게는 그 입사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어떤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선출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요즘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이 스피치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뭐 대학생은 물론이고요. 초등학생 또한 물론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도저히 영위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말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이 대한민국 말, 우리나라 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좋은 단어를 또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단어를 골라야 되는가. 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많은 경험과 훈련이 쌓여 있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잘 말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차별화 전략을 갖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넘버원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넘버원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only one에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개성을 가진 그런 스피치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 사람과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하는 스피치가 지금 대세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기억하게 하는 스피치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단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아래쪽에 메모지를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연필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편안하게 한 글자로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광고 CF나 카피를 보면 그것이 한 문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 네, 이런 이야기들이 그 하나의 문장을 설득력 있게 뽑아내기 위해서 그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상대방이 요즘에 관심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상대방과 편안한 대화를 가질 수 있다면 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행운이라는 건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오는 것이다라고요. 이 말은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시시때때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좀 마음이 불편하시다고요. 또 마음이 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꼭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하시고요. 마음을 좀 더 강하게 그렇게 먹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역경을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지금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고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이야기를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까? 왜 내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해주지 않지? 다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이 안 나네.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네,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도 없고요. 많이 책도 읽으시고 말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무대에 올라가서 혹은 마이크를 잡고 또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무대에 올라가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했는가, 그 여부가 오늘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바로 당신으로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술 중에서요, 성장 배경이라든가 뭐 출신 이런 거는 웬만하면 간략하게 하되 재미있고 하나의 뼈대, 틀 이런 것이 잘 부각되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 기간이 필요하고요.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어떤 실행들을 계속 하는가, 이것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여러 가지 일들, 또 회사의 일들, 이런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특히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하는 일이 많을 텐데요. 일이 힘들어서 회사를 퇴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겠다, 그만두겠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이 스피치를 통해서 상대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관계를 좀 잘 생각하고 어떤 치명적인 부분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극복 가능할 수 있는, 또 극복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요, 처음 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잖아요. 특히 스피칭이 이렇습니다. 뭔가 새롭다거나 또 뭔가 남들과 다르다거나 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집중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something new, 새로운 것,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것,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특별한 분이잖아요. 이 70억 인구 중에서 단 한 분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어떤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나의 강점들을 좀 더 찾아서, 우리가 1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강점을 찾아서 계속 시간적인 노력을 투자하다 보면 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은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생각,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건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무대가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스피치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새롭거나 특별하거나 다르거나 이런 정보를 담은 그런 스피치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줄 뿐만 아니라 나랑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이 화자는 내 말이 청중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I have a dream. 그래서 흑인인 나의 아이들과 백인의 나의 아이들이 언덕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다라는 그 연설이 세계적인 명연설로 자리 잡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연설의 장면들을 보시면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연설하시는 그 표정과 제스처, I have a dream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뭔가 자신에게 친숙하고 재미있고 또 자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할 때, 즉 나의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듣게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라마틱한 설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라마틱한 스피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첫 번째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요, 청중이 주제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지, 몰입하고 있는지, 충분히 주의를 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스피치를 하는 그 목적과 제목을 내가 언급을 했는가? 예를 들면 오늘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쇼핑 호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상대방에게 언급하고 개념 정리를 하고 내가 말하는 이 주제가 듣는 청중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연관을 같이 연결하는 것을 디자인한다, 설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이 듣고 싶은 얘기, 청중과 연관되어지는 이야기를 잘 전달했을 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다른 것과 특별한 걸 전달했을 때 그 청중들의 마음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아, 내가 몰랐던 정보를 들었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스피치에 관심이 많고 또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사명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론 부분에 있어서는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 입장에서 듣기 쉬웠나, 명확했나,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내용과 그 분량 자체가 적당히 그 밸런스를 유지했는가, 균형을 잡았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목적에 좀 연관되는, 부합되는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거죠. 그 내용의 그 전환이 앞 내용하고 적절하게 또 연결됐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 주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나의 설계는 적절했는가, 이런 걸 따져보면서 본론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을 보시면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나침반을 넣어놨거든요. 우리가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가는 것처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잘 하다가 내 이야기가 3000% 빠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3000% 빠졌네? 그런데 3000% 빠진 걸 모르고 계속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침반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시면 되냐면요.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나를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면 아, 나의 얘기가 옆길로 샜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즉각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말을 하고 크로징을 했는가라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때 이야기는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나 표정이나 열정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성, 또 언어적 요소 이런 걸 적당히 활용했는가라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거나 또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념을 주는 이야기, 또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건 최초에 사실은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간절하고 절실한 설득에서 말이 비롯된 거거든요. 최고의 설득은 나의 진정성,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하게 되면 떠오르는 말, 그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말,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를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을 보다가요, 셰프를 봤어요. 셰프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요리를 맛있게 잘 만드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는데요. 재료만 좋으면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의 그 내용 자체가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면 이야기를 좀 어설프게 한다거나 또 이야기하는 기술이 좀 서툴다거나 해도 그 진정성, 정체성은 전달된다는 것이죠. 이게 스피치의 매력입니다. 상대방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원할까요? 네, 물론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만 말을 잘하면서도 그 안에 정체성이나 진정성이나 진실이나 열정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통하는 스피치에 대한 비밀과 비결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공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몇 가지 그 삼음절로 된 말들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침 해를 보셨습니까? 네, 차 안에서. 네, 일출. 그리고 지는 해를 보셨습니까? 선라이즈. 우리가 눈에 본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 풍광들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네. 자, 아버지. 뭔가 아버지 하면은 듬직하고 든든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개나리. 네, 봄에 피는 개나리. 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속담 기억하시죠? 네.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뭐가 좋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나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해서 좋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극기라는 말 들으면 가슴이 떨리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국기. 네, 한국에선 잘 모르는데요. 해외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 태극기가 흔들리면 뭔가 애국심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고 또 행복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배워가면서 뭔가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성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곳에 살 수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역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인간성, 인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백두산, 태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삼음의 연습을 한 것은 정확한 발음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발음을 음가를 정확하게 내서 아침 해, 아버지, 개나리, 부뚜막, 태극기, 고구려, 인간성, 백두산 이렇게 연습했을 때 단어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 또한 필요합니다. 쇼핑 호스트 실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홈쇼핑에서의 그 상품의 그 구는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가전, 또 주방용품, 생활용품, 임의용용품, 패션 잡화, 의류, 식품, 인테리어 이렇게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제품을 나누는데요. 이 8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의 군, 제품 군 중에서 한 가지 상품을 구체적으로 딱 결정을 하셔서 그 제품을 앞에다 놓고 내가 쇼핑 호스트가 돼서 설명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쇼핑 호스트 될 게 아닌데 왜 그런 연습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 쇼핑 호스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연습이 얼마나 우리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쇼핑 호스트는 영화로 말하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네, 많은 쇼핑 호스트들이 설명하는 그 제품이 주인공인 거죠. 그 주인공을 얼만큼 잘 돋보이게 하는가? 또 소비자들에게 FAT라고 하는 피처, 또 A, 어드밴테이지, 베니피트, 생긴 모양과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때 어떤 어드밴테이지, 유익한 점과 또 이익, 베니피트가 있을까라는 것을 잘 전달해주는 쇼핑 호스트가 시간당, 분당 매출이 효율이 높습니다. 방송을 끝나고 나면 매출이 집계가 되는데요. 1시간에 얼마의 매출 올렸다. 그 연봉과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한다는 것은 내가 쇼핑 호스트가 돼서 연습하는 이 순간에 내가 소개할 사람이라든가 또 내가 소개할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일들을 이렇게 잘 소개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꽃이 있으면 그 꽃에 하나의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잎사귀들을 데이지라고 했을 때 그 잎사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길어지겠죠.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 8가지 상품의 범주에 있는 내용들을 골라서 연습해보는, 설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은 반드시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쇼핑 호스트 김태승입니다. 쇼핑 호스트 김태승의 3분 쇼핑. 오늘은 잔디로 키높이 신사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2가지 제품입니다. 하나는 신사 구두, 하나는 패션 운동화. 이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키높이 신사화는요, 키가 커집니다. 얼마나 커지냐고요? 5.5cm. 안에 굽이 1cm, 겉에 굽이 4.5cm에서 합 5.5cm가 커지는 그런 신발입니다. 잔디로는 골프화로 아주 유명한 회사고요. IMF 때에도 골프화를 후불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회사가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영국의 좋은 가죽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맞춤 구두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 이 홈쇼핑에서 김태승의 3분 쇼핑에서 DM8763 모델을 소개합니다. 5.5cm 커지는 신발. 네, 이 신발은 크게 몇 가지 특장점을 들 수 있는데요.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문하실 수 있는 색상은 검정과 브라운, 블랙과 브라운 2가지고요. 굽의 높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5.5cm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주문하실 수 있는 사이즈는 240mm에서 275mm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격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89,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고급 통가죽 벨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버클의 디자인은 랜덤으로 발송해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잔디로 패션 운동화 SM5752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운동화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도 고급 통가죽 벨트를 드리는데요. 버클은 마찬가지로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소재는 신세틱 레저라는 소재를 쓰고 있고요. 색상은 그레이, 화이트, 브라운. 그리고 밑창은 스파이크 리스라고 해서 182개의 고무 스파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50에서 275mm까지 되어 있습니다. 천연 가죽 벨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사이즈 결정, 색상 결정, 또 키높이 신사화인지 운동화인지 결정해 주시고요. 또 배송지 주소, 성명,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고 배송 기간은 주문 입금 확인 후에 2일에서 4일 이내 해드리고요. 배송비는 2,500원인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제품 교환이나 반품 환불은 잔디로 CS 센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승의 3분 홈쇼핑이었는데요. 끝으로 제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잔디로 구두, 키높이 구두, 5.5cm가 커지는 구두. 안쪽에 인솔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요, 착용감이 매우 좋은, 아주 쿠션감이 아주 좋은 그런 구두입니다. 자, 이번에 운동화를 보여드릴게요. 자, 운동화는 이렇게 편안한 캐주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캐주얼 신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창이 이렇게 182개의 러버, 고무로 되어 있고요. 운동화든 또 구두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고급 통가죽 벨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태승의 3분 쇼핑이었습니다.